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신년사가 각 신문마다 도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신년사를 도배한 언론사 중에서 머니투데이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니투데이가 이 신년사에 뜨끔했겠나 안 했겠나 궁금하기도 해서 머니투데이의 신년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분석해서 다룬 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단 읽어드리고 이원석 총장의 신년사와 머니투데이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제목이요,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범죄자가 사법 정쟁화, 죄 지으면 반드시 벌.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배포한 2024년 신년사에서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밝혔다. 여기서 2014년이 아니라 2024년 신년사인데 머니투데이는 벌써 이런 걸 실수를 하네요. 아이고, 이게 또 언론사라고. 일단 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재판 지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며 검찰의 역할을 거악척결에 중점을 두고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밝혔다. 이어에 또 이자도 빠뜨렸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24년은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최근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선언 등으로 잡음이 발생한 검찰 내부 분위기에도 일침을 놨다. 이 총장은 다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이 하늘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며 이를 함에 있어 3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 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하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이 총장은 2024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검찰의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하고 그것은 국민이 집과 학교,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23년 성과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 금액이 전년보다 24% 줄었고 123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노력한 결과 적발 인원이 48%, 압수량이 43% 늘어 마약 청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놨다고 평가했다. 또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진 스토킹 범죄가 4,234명을 기소하고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양형을 대폭 높여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총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한 결과를 무고 190%, 위증 49%, 범민 도피 88%를 더 수사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고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영향을 쏟으면서 1심, 2심 모두 무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자,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이원석 총장의 신년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신년사 보도하는데 글자가
글자가 두 개 틀렸죠. 하나는 2024년을 2014년 신년사라고 쓴 거하고 하나는 2열을 갖다가 이자를 빼고 이렇게 놓고선 이원석 총장의 말을 따옴표로 연결했는데요. 요 기사에 철자법이 두 개 틀렸다는 거는 정신 빠진 거죠. 그런데 더 정신 빠진 거는요. 제가 뭐 철자법 두 개 틀린 거 가지고 비판하려고 머니투데이를 고른 게 아니고요. 이 이원석 총장의 신년사가 각종 신문에 다 났는데 왜 머니투데이를 골랐겠습니까? 여기서 제목이 뭐죠? 범죄자가 사법 정쟁화,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거. 범죄자가 사법 정쟁화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과 그의 일당들. 이게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이런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신년사에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겠다는 신년사 했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하면 아시죠? 김만배 그 법조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만배 자르면 그만이라고 거기 홍 회장 있잖아요. 머니투데이 거기도 대장동 무슨 연결돼 있잖아. 거기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머니투데이가 회사 차원에서 통렬한 어떤 반성 사설 이런 거 쓰질 않았어요. 회장 눈치 본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머니투데이에서도 신년사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머니투데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뭐 2024년 신년에는 우리가 정론을 언론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 없는 언론사가 되도록 하겠다. 언론사가 이익 집단화되지 않도록 돈을 밝히지 않도록 기자 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런 신년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2022년 난도질을 친 사람이 김만배예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신년사에 범죄자가 사법 정쟁화하는 거 이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만배와 홍 회장입니다. 이재명과 짝짝꿍 돼가지고 홍 회장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연결이 됐잖아요. 그때 자세히 뭐 아시죠? 뭐 오늘은 뭐 그 일일이 안 파겠습니다. 연결됐었잖아요 거기. 그리고 쑥 들어갔어. 어떻게 언론사 회장이면 쑥 들어가는 거야. 언론사 회장들끼리 무슨 카르텔이 있냐? 이쪽 언론사 회장이 연결되면 쓱 봐주고 저쪽 언론사 회장 연결되면 쓱 봐주고 뭐 이런 거 있어? 서로? 하여튼 그런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거를 쓰면서 뻔뻔스럽게 쫙 이원석 총장의 의도를 쫙 나열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나? 아이고 이거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언론사였는데 아이고 참 나 뜨겁네. 그러면 끝에 한 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드라이하게 이원석 총장의 얘기만 쭉 뭐 이 젊은 기자겠죠. 심재현 기자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취재해서 신년사 쓰라니까 그냥 썼겠죠. 근데 이제 젊은 기자들도요. 이제는 신년에서는 그 기자의 사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들 편집국장 뭐 정치부장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취재한 거를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고 뭉개거나 이러면은 진짜 결연히 항거해야 돼요. 기자 정신 아닙니까? 그게 기자가 뭐 하는 겁니까? 사주 눈치 보는 게 기자예요. 편집국장 눈치 보는 게 기자예요. 편집국장 사주들은요 정치권하고 밀접해요. 그리고 편집국장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아주 정치를 대놓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뒤에서 하고 있고 대놓고 했었잖아요. 정치판에 나와. 그리고 이런 이제 홍 회장도 뭐 이재명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랬고 그런 거에 이제 일선 기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혁신이에요. 왜 국힘당만 혁신하라고 그냥 분석 기사 쓰면서 난리치고 사설 쓰면서 난리치고 민주당 이재명 혁신하라고 물론 이재명 혁신해야지 민주당. 언론사도 혁신해야지. 언론사 간부가 돈 처먹고 대장동 그 뒤에서 일짓을 다 했는데 안 그래요?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반성했어요? 반성하는 사설 썼어요? 가면 안 되지. 이제 2024년은 여기 기자들이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간부들한테 똑바로 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선거 왜 수사 안 해? 취재 안 하냐? 신년에는 진짜 분위기 바뀌었잖아. 국정원에서 점검 결과도 나왔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자임했잖아. QR코드 안 쓴다고 그랬지. 그 자임한 거야. QR코드 쓰면 안 되는데 썼잖아. 그리고 우리가 난리치니까 안 쓴다고 그래서 왜? 당당하면 왜 안 쓴다고 그래? 당당하지 못한 거 여태까지 했으니까 인제서야 안 쓴다고 그런 거야. 인제서야. CCTV 제대로 이제 놓겠대. 그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제대로 안 놨다는 거야. CCTV. 왜? 감시를 못하게 하느라고. 그게 부정선거 인정한 꼴이야. 수검표 제대로 하겠대. 왜? 지금까지 수검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소리 한 거 아니야. 제대로 했어봐. 그거 왜 수검표 하겠다는 거를 왜 해?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자개표기 문제 있다는 소리를 한 거야. 부정선거 인정한 꼴이에요. QR코드도 부정선거 인정
인정한 꼴이고, 쓰면 안 되는 거 썼다는 거 인정한 꼴이고,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를 취재해야 되잖아. 왜 취재를 안 하냐? 왜 취재를 안 해? 2024년 신년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총선이 있어서 중요한 한 해에도 물론 그렇지만 나라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중요한 해예요. 정당하게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그 따오니까. 근데 부정선거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해서 대다수가 그쪽으로 투표를 해서 넘어갔다. 그거야 할 수 없지. 그런데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부정선거로 이재명이를 옹호했다. 사실은 이재명을 옹호한 게 아닌데 그거 안 되잖아. 사실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024년엔 언론에 단명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여기서 상징적인 말을 했죠.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 부정선거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입니다. 아마 뭔가 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이원석 총장이 밝혔어요. 하지 마. 니네 아주 신세 조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깜빵 아니면 사형이다. 조심해라.